빠져가지고 안 되겠네. 다음부터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크게 변했다. 일제의 주도로 급격하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치가 퇴조하고 퇴조가 뭘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쇠퇴하고 근대적 가치관과 문물이 유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경사회의 가치와 인정, 자연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구세대화. 어, 네가 네가 용철이? 용철이 정용철. 뭔 소리야? 이름 맞아? 용철이. 용철이? 일단 펜. 정용철이. 그거 다닌 줄 몰라. 페이지는 25페이지. 프린트. 자, 그래서 여기 보기 박스 봅니다. 3번 문제 25페이지. 자, 이런 거죠. 구세대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편의와 실리를 중시하며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신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근대적 가치관, 물질주의적 가치관. 자,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건 당연히 뭘까요? 돈. 그 어떤 대상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게 꼭 나쁘진 않을 텐데 전통적 가치관과 부딪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전통적 가치관은 뭐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 자연에 대한 존중. 농경사회에서의 가치와 그것들의 따뜻한 정, 사람들끼리의 정. 이걸 중시했던 게 전통적 가치관, 구세대. 근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신세대, 그 당시의 신세대입니다. 돈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소설이다. 자, 소설 읽어갑니다. 자, 본문으로 가도 되겠어? 갑시다. 네. 줄거리 보면서 인물관계 항상 따지고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도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의사인 창섭은 직업은 의사,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농토를 팔자고 제안하러 고향에 내려온다. 자, 제 고향이 바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누가 구세대고 누가 신세대일까요? 창섭이 신세대. 네, 창섭이 신세대일 거고요. 부모님은 구세대. 짐작은 그렇게 됩니다. 고향으로 오는 길에 창섭은 마을 입구에서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만난다. 자,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 자, 한번 가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아들 누구라고요? 창섭. 네, 창섭. 나라는 사람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럼 몇 인칭 시점? 쏘리, 1인칭 시점이 아니라 네, 3인칭 시점. 그 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1인칭 시점이었으면요. 줄거리 자체에 나가 나오고 이름이 창섭이라고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가 아닙니다. 그 뭐지? 동백꽃 수탉상 했던 기억 나잖아. 점수에 나와가지고 너희 집에 감자 흡지하면서 감자 저기 보냈다가 했던 거. 너 이어폰 빼. 어? 양쪽 다 둘 다 걸렸어. 야 이어폰을 그리 좀 비겁하잖아. 나한테 안 보이는 쪽에다 꽂고 있잖아. 그런 건 지금 딴 걸 듣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전 양념 보고 그랬어요. 뭘 양옆이야 하나 꽂고 있었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다시 그게 이제 1인칭 시점이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서술자가 자기가 직접 자기 찍고 주변 찍는 거라면 이거는 몰래 카메라를 들고 있는 누군지 모르는 카메라맨이 찍고 해설해 주는 겁니다.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돌아왔다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창섭인, 아들인 창섭이 하는 말인데 이거를 대화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따옴표로 처리해도 되는데 대화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누구다? 아들의 말입니다. 아들의 말을 대화로 처리하지 않고 요약해서 제시해줘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봅니다. 외아들인 자기가 아들 하나밖에 없네요.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점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창섭은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을 도시에서 짓고 지내는 거죠. 서울일지도 모르고.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서울이군요. 자, 병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아요. 하는 것이 순리인 것. 순리가 무슨 뜻이죠? 이치에 맞는 거. 쓰면서 따라옵니다.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와, 매출 60%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국에 큰 건물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짜리 양옥이 하나 난 거.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와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방화는 화염의 방어가 되는 방공은 뭘까요? 네, 전쟁 중 포격의 방어가 가능한 것. 그 당시 콘크리트 일제강점기니까 배경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드물었던 거지. 일제시대 때는 목조로 주로 많이 거듭났습니다.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 직원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곳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변장이라니까 좀 웃기지만 꾸미기에, 리모델링하기에 용이한 것. 용이하다는 게 뭘까요? 네, 쉽다. 쉬운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고 그 당시 1930년대로 따지면요 대단히 최신식 시설인 거죠. 최신식 시설. 어디까지 갔지?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너네 그런 거 달랐니? 염가 세일. 이러면 들었어. 염가? 영가요. 못 들어봤구나. 싸다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저렴. 오케이, 저렴. 뒤에 뭐가 붙어? 렴. 그걸 앞 글자로 빼면 염가입니다. 소금 말고요. 소금. 자, 염전할 때 염자 말고 염하다는 건 싸다. 싼 것 가격은.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야, 3층짜리 건물이 32,000원이면 살 수 있어. 쉽게 살수 있겠네. 자, 32,000원. 시대적 경영을 보여줍니다. 돈의 가치가 아주 높았던 거죠. 그래서 3만 원. 이 당시에 3만 원 빌려가지고 요즘 3만 원 갚으면 되겠지? 큰일 나. 일제강점기 때 3만 원 빌려서 집 사고 지금 이 시대에 갚으면 죽어요. 누구한테? 자, 32,000원이고 시대적 배경이 짐작됩니다. 집값이 32,000원이라는 거.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고 수술실 기계를 완비하는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는 실질적 이익. 자, 시골에 땅을 뒀을 때 그러면 농사 지어서 버는 돈은 겨우 3,000원. 이지만 땅을 팔아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병원을 통해서 얼마? 1년에 10,000원씩 하나 몇 배를 뽑는 거야? 정도의 이익은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병원을 지으면 능력 있는 의사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 등등. 여기까지 다 누가 한 말이야? 아들 아들이 한 말이야. 창섭이 어. 그래서 아빠 나 돈 부족해. 땅 좀 팔아서 그 돈 좀 나 좀 대줘. 이 얘기를 대단히 장황하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면 당연히 누구 말이 맞아요. 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보죠.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도대체 왜? 아싸, 돈 번다. 이런 생각인가? 물음표.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가셨고. 개울로 왜 나갔어? 아까 왜 들어왔어? 개울에서 따라 들어왔어. 돌다리 오는 길에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개울로 다시 나가신 겁니다.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돌다리에 올려놓고야 들어와서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그래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경과한 거야.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자시다가 뭐죠? 먹다 옛날에 어른들이 음식 드시는 걸 잡수시다라고도 하지만 자시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네 그 밤, 배추, 호두, 잣 이런 거 정월 대보름에 막 먹잖아. 네. 응? 어떤 사람이 장사꾼이 머리에 쓰는 갓이랑 그 먹는 잣을 팔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잣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오? 했더니 물어봤더니 그 장사꾼이 뭐라고 해요? 잣이요 했더니 막 먹어. 이건 무엇이 모자를 보자. 이건 무엇이요? 갓이요 했더니 그냥 그래서 먹고 그냥 갔다는. 좋았다 표정 재밌어요. 관리 안 해? 표정 관리 안 해. 자, 봐. 그때 자시오가 먹는다는 뜻이에요. 점심을 드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 힘도 줄었나 봐. 그 달이 처음 나올 땐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들어서 올려놨던 돌인데 연화문은 몇 명이냐면요. 숫자 첫 번째 10이 좀 넘는 걸 열이 넘는을 리을 떨어뜨려 가지고 연화문이라고 씁니다. 열이 넘는. 두 번째 뜻 나머지 혹은 다른 이런 뜻입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서도 충분히 들었던 노래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더니 하면서 끌탕을 하는 거지. 아니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건을 줄였다고 생각하죠. 그건 왜 고치시나요? 봐봐. 창섭은 나무 다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너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하면서 뭐가 더 튼튼하고 좋다는 거야? 자, 요게 바로 뭐예요? 둘의 가치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아버지는 뭘 중시해? 돌로 만든 옛날에 만든 그 다리. 창섭은 나무 다리. 나무 다리는 어때? 가볍고 편하고 놓기 좋아. 근데 홍수나 개울이 물 불어나면 금방 휩쓸려가지고 오래 가지 못해. 돌다리는 어때? 봐봐, 읽어볼게.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 시체 사람들은 모두 뭐예요? 시체 사람들? 뭐 다시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시체 사람들 못 봐요. 도시 안에 있는 비슷하긴 한데 좀비 아닙니다. 시체 사람들. 시 약간 요즘 사람들 시가 요즘 시대. 그래서 유행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유행어는 뭐라 할까요? 요즘 시어 쓰는 말. 이 말에서 나옵니다. 시체? 말 아닌가 아니라 시쳇말로 말이야. 이렇게. 좀비가 내는 말이 아닙니다. 요게 요즘 말로. 요즘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의 감정, 따뜻한 인정을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그 말은 뭐야? 불건한 오,
내 할아버지 산수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자를 끼고 천자는 뭐냐면 천자문을 끼고 한문책을 끼고 그 다리로 길 일러 댕겼다. 응? 네 어미도 그 다리를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시집 왔어. 나 죽건 그 다리 건너다 묻어라. 이거 뭔 얘기야? 나 죽으면 그 다리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아들의 제안을 거절. 거절한 겁니다.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아들의 제안 거절. 자, 돌다리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네요. 뭐죠? 가족, 그렇지. 가족사에 좀 고급지게 쓰겠습니다. 내력이 얽혀 있어요. 가족사는 가족의 역사가, 내력은 그 사연들이 얽혀 있고, 그것은 또한 뭘 가리킵니까? 힘들고 무겁지만 어떤 소중한 정신적 어떤 가치를. 다리는 뭘 상징해요? 어떤 편리함, 그지? 하지만 튼튼하지 못한. 저기 누가 온다.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놀러 가면 너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펜 가지고. 더 갑니다. 네? 이러네, 여기도. 아,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한 논들이야. 자, 그 논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봅시다. 그 논들에 대해서 아들은 뭘로 생각해요? 논은 사고 팔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전적 가치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팔고 딴 거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거기에는 할아버지와 어, 아버지의 삶의 자체가 녹아 있고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뭐 하는 거야? 농사를 짓고, 그치? 정성을 쏟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박 같은 거 사. 자, 느르지논, 독시장박 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논과 밭의 이름이에요. 아주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농사짓기. 느르지논 뚝에선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방 마당엔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땅 팔고 갈 거면 이 집도 팔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에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이해는 뭐냐면요. 언더스탠드가 아닙니다. 이익과 해로. 예,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겁니다. 땅 없어봐.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욕심만. 응? 욕심만 내서 문서 조각으로 사 모으기만. 그러니까 땅 투기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하고 변리가 뭐냐면 이자입니다. 사채놀이. 생각하고 지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도시는 도무지를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생각하지 않고 이거 나오는 거야? 근데 안 나오네. 근데 헌신짝 벌이나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이상한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하는데 뒤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은 그러면 이 아버지를 원망할까 안 할까요? 원망할 만한데
아버지의 이런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요. 그런 아버지한테 땅을 팔아서 병원 확장에 돈 대라고 한 걸 죄송스러워하면서 소설은 끝나기는 해. 그래서 이 작품의 직접적인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논밭 하는 거. 근본적인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 문제 잠깐 시간 될 테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풀어봅니다. 일본 가서 잘 놀았어? 일본 가서 잘 놀았어? 오사카로 갔다고? 내가 내가 영상 보여줬지. 놀러 갔던 거. 일본. 프리다이빙 하러. 지난 시간 안 보여줬었나? 이따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진짜. 나중에 나중에 보여줘. 모른다는 질문. 용철 너 학교 어디라고? 잠깐만. 무슨 용철이야? 용설이요. 왜 웃어? 성실을 아직도 성실할 아니 나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말이 없냐 좀 말 좀 해줘. 전화번호. 이거 528 제가 하라서 용설이 이게 말이라 용설이었어 말이 용수철? 아예 정용철이요. 용설을 혜린이랑 같은 학교구나. 지금 학교 몇 개야 그럼? 하나. 아 어차피 늦잖아. 둘. 이사 갔대. 그래서 그 이삿짐 저거랑 관련돼서 못 온대. 그냥 아니? 다니는데 오늘만 이사 간 지. 그치. 아니 여기 지금 안 온 애가 태린이 이사 때문에 못 왔고 승우가 소연이 병원 가서 못 오고 민준이랑 은근히 여기서 듣고 있어. 아파가지고 지금 줌으로 듣고 있어. 승우 연락 안 돼 지금. 안 받아. 연락이 안 돼요. 이 허락인데 씻고 있네. 어머니한테 전화해야 돼. 해봐야 되겠네. 다 풀었어? 잠깐 대기할게. 용철이 풀었니? 왜안 풀어 그냥? 왜 안? 내가 페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25페이지라고. 아 용철이야. 뭐라고? 용철아. 어 미스터 방? 이거 맞는. 용철아. 테이스 안 할래? 머리 자르러 가요.
뭘 따로 했어? 나 진짜 내가 할 거 없어? 러시아로 갔다 왔어. 어깨 받을 거 근데 사오는데? 사왔어. 그 대신 52번 버스 타고 왔어. 자, 정도. 다 푼 거야? 네. 9번까지. 맞습니다. 3번까지 풀면 돼요. 자, 확인해 보죠. 용철이 다시 한번. 유보하다가 무슨 뜻? 보류하다랑 보류하다. 뒤로 밀어놓는 게 뒤로 밀어두는 거. 준영이도 어휘력이 좀 있는데 유보하다 뒤로 밀어놓는 거. 어휘력은 그냥 버스 열심히 해요. 이런 뭐가 다 했어? 너 루틴이야 루틴. 해외 루틴. 용철이는 나는 진짜 잘릴 거야. 왜? 용철이 잘리다니 뭔 소리야? 영어 나 오늘 루틴이잖아. 일어나서 200개 이거 하고 집 가서 200개 내일 일어나서 200개. 자, 채점합니다. 돌다리. 자, 1번에 2번. 예, 1번에 2. 자, 2번에 4번. 3번에 1번. 네, 3번에 1번입니다. 자, 1번 좀 잠깐만 봐봐. 이거 역순행적 구성 아닙니다. 역순행적 구성 무슨 뜻이에요? 현재에서 거꾸로 과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역순행이라고 그래. 대화와 인물 간의 대화 서술적 요약적 제시. 그 요약적 제시는 아들의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했고요. 인물 간의 대화는 아버지의 말을 대화로 처리했죠. 그래서 이게 적절. 외양 묘사를 하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맞는데 외양은 외모 혹은 옷차림 등등입니다. 그런 거 묘사된 건 없어요. 그래서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작중 인물이 전달하는 거면 1인칭 시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작품 안 했어. 네, 이 작품이 1인칭 시점이 아니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긴박한 분위기 아니고요. 네,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지도 않아요. 아들의 계획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 병원을 확장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해됐니, 문제인지? 나는 내 돈을 팔지 않겠다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리을을 보시면, 이거는 어디서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3번 문제가 이제 주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3번에 1번. 나무다리는 자연중심 구시대가 아니라 돌다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돌다리인 거예요. 돌다리 문제는 조금 이따 풀고, 오늘 진달래 것 좀 푼 다음에 외부 작품을 한번 풀어보죠. 진달래 꽃하고 네.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진달래 것. 설명 것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작가가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여자? 작가 남자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말하는 나는요, 여성적이에요. 아무기가 옆도 뭐지? 자, 요 짝대기 표시가 뭘까요? 끊어치기. 끊어치기. 자, 이거는 뭐냐면, 행 구분입니다. 원래는 여기 써야 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칸이 좀 부족하니까 옆으로 쓴 겁니다. 자, 시작과 끝을 보세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이 비슷한 거 우리 뭐라 부르지? 오케이. 수미상관. 태윤이가 얘기했는데 잡아. 자, 시 한 편이 있을 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유사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미쌍관이라고도 해요. 둘쌍. 수는 머리, 미는 꼬리. 시작과 끝이 같거나 유사하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의 효과 첫 번째 의미 강조 적으세요. 두 번째 운율 반복되니까. 세 번째 형태적 안정감. 마지막에 여운까지도 줍니다. 이게 수미상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효과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의 내용이 요 시작과 끝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상황인데 이거 봐봐. 1연만 잠깐만 볼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 시가 쫙 보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이렇게 끝팻말이 이렇게 끝날 때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 작품의 운율을 형성하는 거. 첫 번째. 고급진 말로 한번 해보죠. 뭐뭐 우리다라고 할 때 고급진 말로 종결 어미의 반복. 운율을 형성합니다. 반복되면. 자, 마침표는 없지만 우리가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습니다. 마침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에 붙은 거 우리가 종결어미라 그래요. 그냥 아람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어. 이렇게 끄트머리에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봤죠? 가군. 자, 고등학교 올라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용어예요. 시작할 때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운, 자, 이런 거죠. 삼행시 같은 거 있잖아요. 운을 주세요. 야야야요 이런 거 있지. 지금 일어났대, 승우. 혼내 되잖아. 아, 그냥 찍지 말고 바로 달려오라. 좋아. 아, 팬티만 입고는 안 되고. 아, 애 얼어 죽어. 남들 눈도 생각해야지. 저거 그냥 좀 팔려. 모자 쓰고 와. 너는 머리, 그러니까 씻은 것 같아. 드라이도 하고. 너도 씻었네. 머리 보니까. 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그, 삼행시, 삼행시 말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야야야요.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야야야 이거가. 어. 뭐야? 사행시겠네.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쿠르트 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 비슷한 게 발음되는 거 반복되면 우리가 두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끄트머리가 반복되는 건 뭐라고 불러요? 가군이라고 하는데 각이 왜 쓰는지 알아? 각이나 두는 머리야. 신체 기관에서. 다리. 오, 다리. 다리 이쁜 거 뭐라고 불러? 박성민. 오케이, 그때 각. 이해됐어? 요 가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운율의 형사하는 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한번 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려고 할 때 보통 잡는 게 맞죠? 맞죠?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뭐예요? 아름씨 고인에 드립니다. 그 이별에 미련 없음? 순응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건데 현재 상황을 잠깐 볼게요.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 떠나기 전입니까? 떠나는 순간입니까? 떠난 후입니까? 떠나기 전. 근데 떠날 게 확실한가 가실 때. 그래서 지금 이별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이별을 그렇지. 가정해서. 그 가정하고 이별을 가정한 상태에서 나의 태도를 혹은 나의 다짐을 언급하는 겁니다. 당신 떠난다면서요? 그 당신 떠날 때 저 이럴게요. 왜 그래? 보통 상식적이지 않잖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붙잡아? 왜 못 붙잡아? 잘 읽어봐봐. 상상할 거 없어. 여기 이 두 줄 안에 1원 안에 힌트가 있어. 왜 못 잡아? 나 볼 때마다 자꾸 통해. 이러는데 어떻게 붙잡아? 못 붙잡지. 알겠지? 야, 사람한테 역겹다는 말 쓰기가 쉽지 않아. 이해됐지? 무슨 이유 때문에 역겨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못 붙잡는 거야. 자, 영변은 지명이에요. 저쪽 평안도 지역인가? 저 한경도 지역인가? 이북 쪽에 있는 지명인데 거기에 약산이
이것도 산 이름입니다. 이 약산에 진달래꽃 피는 게 전국적 조선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했대요. 너네 벚꽃 축제 할 때 벚꽃이 어디가 유명한지 알아? 상암도? 여수. 여수, 진주 뭐 이런데.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진달래꽃이라고. 그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송이만 따는 게 아니라 한 아름 따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때 아름이 사랑의 양. 이 진달래꽃은 그런 누구예요? 나의 사랑 같은 거죠. 길에 뿌리는 거 보니 마치 뭐랑 비슷해. 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하면 뭐해? 위에서 빵 터지면서 그 금빛가루 종이가루 막 날리잖아. 꽃가루 대신 이렇게 날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꽃가루 날린 거랑 똑같죠. 앞길 떠나가는 길 축복해 주는 겁니다. 뿌리는 거. 쉽지 않죠, 이런 태도. 그리고 이건 나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진달래꽃이. 제목이 그래서 이겁니다. 나 자체예요. 저겁니다. 짧은데 설명할 게 많아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잘 생각해봐. 들여받고의 해석 나와 있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책에. 그지?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이제 힘껏 눌러받는 거거든요. 사뿐히 들여밟으래. 어떻게 밟는 거건? 짝. 근데 살짝 힘줘서 눌러밟아. 이게 말이 돼, 안 돼? 사뿐히는 가볍게잖아, 마이너스. 들여받는 건 플러스. 이런 거 뭐라 그래? 그럼 마이너스 A입니다.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이죠, 역설. 그러면 이거 밟고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래. 가지 마. 가지 마라.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렇게 역설적인 마음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라고 얘기하면 놓고 조용히 보내드릴게 하면서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여기 표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꽃을 결국은 밟고 가면 누구 밟고 가는 거야? 나를 밟고 가는 거야. 나를 밟고 그러면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라고 어떤 희생적 태도를 드러내는 이별에 대한 수능, 축복, 앞길에 대한 축복, 저 버리고 가는 그 길 앞으로 잘 되시길 빌게요. 그 꽃 밟고 지나가세요. 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직접 얘기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똑같네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절대로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니까. 슬프다 안 슬프다? 겉으로는 안 슬프다지만 슬프지만 어 슬퍼 but 참겠다의 뜻입니다. 슬픔의 절제, 인내, 인고. 인고가 뭘까요? 인고 아픔을 참다. 고통을 참는 거 맞습니다. 요 마지막 구절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1학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습니다. 무슨 법이 쓰였냐? 눈물 안 흘려. 헷갈리지 마세요. 반어법입니다. 이 부분. 반어법의 사례로 고등학교 올라오면 무지 잘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 자, 반어법의 사례로 무지 잘 나와요. 가끔 역설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역설 아니야.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누가 떠난다 그럴 때 그래 잘 가. 행복해. G.O.D의 거짓말? 노래 있잖아. 그게 가장 반어법의 대표거든. 아무도 몰라요. 야, 그래, 됐어. 알았어. 모른다고 쳐. 알았어. 자, 이거 겉으로 표현된 것만 딱 따지면 뭐예요? 눈물 안 흘려. 슬퍼 안 슬퍼? 안 슬퍼지만 실제 속마음은 뭐예요? 슬프지만 참겠다는 게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반어법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고. 자, 두 번째.
운율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죽어도 아니는물 흘리우리다. 한 번 더 할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그 꽃을. 어때요? 몇 마디를 끊어 읽어요, 즉. 세 마디를 끊어 읽는데 세 마디를 끊어 읽는데 글자 수를 봅니다. 네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그 다음은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작품은 전체 3음보에 세 마디를 끊어 읽는다는 얘기예요. 끊어 읽은 마디 안에 글자가 뭐예요? 3, 4, 5거나 4, 3, 5인데 3, 4, 5, 4, 4, 5 다 쓰기 불편하니까 앞에 두 마디 합칩니다. 몇 글자? 3, 4 합치고 4, 3 합치면 7, 5조라고 합니다. 이런 운율을 띱니다. 자, 이 작품은 이렇게 평가해요. 전통적 시가의 특징을 계승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요소 뭐냐? 소재. 측면에서 진달래꽃은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왔던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계승했고 두 번째 진달래꽃 주제면에서 이별로 인한 슬픔을 노래했다.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가가 고전 시가에 많습니다. 이걸 고급진 말로 정한이라고 얘기해요. 한스러운. 세 번째 화자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여성적 화자. 전통이라는 말 뺐습니다. 자, 전통적 소재, 전통적 주제, 전통적인 여성적 화자 빠졌어. 전통적 안 썼을 뿐이야. 어떤 여성이니? 대단히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여성상.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의 과거의 여자들이 보여줬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급지게 써볼까요? 전통적 율격. 율격이란 말과 운율이란 말은 같습니다. 선지에서 나올 수도 있어. 몇 음보? 3음보라는 운율은 민요나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전통적인 운율입니다. 어, 민요적. 자, 이렇게 돼요. 오, 이 짧은 시가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참고서 출판사가 아니, 교과서 출판사가 어디냐에 따라 진달래꽃이 실려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산수유 나무의 농사 가봅시다. 진달래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죠? 네. 산수유꽃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산과 물가 있는 너 나무. 때문에 헷갈려. 왜? 자, 진달래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연분홍빛으로. 와, 이 아름다운 거. 좀 맛있지. 진달래꽃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철쭉꽃 먹으면 안 돼요. 철쭉은 독이 있어요. 뭐라고? 철쭉으로. 너가? 자기가 옛날에 만들어 보지 않았어. 자, 산수유꽃 봅시다. 이렇게 노랗게 생겼습니다. 여름, 봄에 피는데. 센노랗지, 이렇게. 이게 익으면 산수유 열매, 이렇게 열립니다. 산수 열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고 광고했던 그 산수유 열매의 산수유입니다. 여기 핀 것 좀 보세요. 노랗게. 나무, 동네. 아름답죠? 아, 예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런 꽃들이 피겠죠. 이 겨울도 지나면.
가봅시다.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형 시제입니다. 자, 현재형 시제를 쓰면요. 눈앞에 보이는 듯한 현장감을 드러내요. 현재형 시제는 기본형으로 쓴다든가 뭐뭐 니은다 내지는 는다로 쓰게 되면 현재형을 갖는다고 합니다. 니은다나 는다. 먹는다. 먹었다는 과거죠? 네. 먹는다는 현재입니다. 현재. 용철이 하는 말, 선생님 하는 말 뭐 알아는 듣겠니?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자, 대충 알아들어. 근데 이해를 적어야 되는데. 갑니다. 산수유 나무는 꽃만이 아니라 그늘도 노랗다. 이게 말이 돼요? 네, 사이비 진술. 사실이 아닌 진술인데 화자한텐 그늘이 노랗게 보여요. 이거 이상한 진술입니다. 계속 가봅시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오그라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자, 보아라는 명령형. 소망을 강조할 때 씁니다.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왜? 그냥 들이우는 거 아니야? 화자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야. 자, 사람은 마음의 그늘을 들이워. 나무는 자기의 또 그늘을 들이워. 근데 사람의 그늘은 자꾸 말려 들어가. 근데 나무는 그늘을 계속 펼쳐. 그것도 노랗게 산수나무는 봅시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또한이니까 모두 농사야 나무가 짓는. 열매, 꽃, 꽃도. 그러니까 화자의 나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랑 좀 다릅니다. 나는요 뭐라고 보냐면요. 산수유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근데 꽃만이 아니라 모두 피워요? 그늘도 피웁니다. 꽃도 노랗고 그늘도 노랑입니다. 그늘도 산수유 나무가 좀 더 가볼까요? 그냥 들이는 게 아니라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꽃도 그늘도 애써서 농사 짓는 거죠. 농부래요. 그래서 꽃은 하늘에 피우게 하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같은 말 됐고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노란 그늘을 넓게 펼치는 거야.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솔직히 그늘은 무게를 가져야 안 가져요? 자, 무게를 가질 수 없는 걸 무게를 가지는 어떤 감각적인 어떤 사물, 물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그늘은 까만색인데 노란색이랍니다. 이거 왜 노란색이라고 했을까? 좀 시각에 문제가 있나? 눈에? 산수 예찬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아 뭐 해라? 대조죠, 대조. 야, 나무도 저렇게 그늘이란 걸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너넨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이 자꾸 오그라든다고 불평하냐. 사람들. 그래서 그늘의 뜻은 뭐냐? 어떤 배려심, 타인에 대한 포용력, 남들을 감싸는 그런 마음. 그늘이 나쁘게 쓰이면 뭐 우울한 어떤 그런 걸로 쓰이겠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노라니 그 그늘도 노랗다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시인은 화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노랗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솔직히 과학적으로는 안 맞지만 생각해 보세요. 꽃이 그렇게 노랗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하게 그늘을 만들 수 있겠죠. 가지만 있으면 그렇게 그늘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피워낸 것처럼 그 꽃으로 인해서 생긴 그늘 또한 노력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화자를 생각하는 거지.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 2, 3. 네, 1, 2, 3 문제 풀고 잠깐 쉬죠. 해석 부분 좀 띄워줘 봐요. 특히 여기 이렇게 띄워줘 볼까? 여기만 있죠? 이거 외우지 좀 풀어요? 네, 요거 관련된 거. 진달래꽃 실제로 고1 때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 그리고 고3이 풀었던 것도 일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모른다는 질문? 음. 그렇고. 자, 좋아. 1번에? 1번? 1번에 1번이죠. 어때요? 동일한 어미래니까 보면 여기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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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다가 있고 씻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민이야? 누구야? 이거 네 거 맞아? 네? 이거 맞아? 네 거? 네. 야, 여기 봐봐. 이게 내가 필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글씨도 이거 봐. 어떡하지? 저는 모든 걸 다 핑계. 김민호. 뭔 소리야 지금. 김민호였어요, 김민호. 없어. 아파 지금 저걸로 듣고 있어. 이거 어쩔 거야 필기. 어? 정 차려. 자, 펜 가지고 고기 앉으면 되겠네. 지랄이 뭐 용철이 용철이었어. 자, 다시. 야, 있다, 놀았다, 아니다, 있다, 진다, 다로 끝나죠? 네. 동일한 어미. 그래서 1번, 동일한 어미의 반복을 통해 가군, 끄트머리에 비슷한 것들이 많을 때는 가군이라고 했었어요. 답 1번 맞고. 자, 반어적 표현을 쓰는 건 뭐예요? 그리고 위에만 가만 반어적 표현 씁니다. 어디에서 쓴다고? 이거 꼭 기억해. 단어야. 단어. 너 앞에 못 들은 거 저 들어야 돼. 20 몇 페이지, 26페이지야. 자, 수미 상관을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도 뭐예요? 저도 위에. 얘들아, 잘 봐봐. 단어적 표현이면 무조건 주제의식 강조돼. 뒤에 건 확인할 게 아니야. 수미 상관 구성이면 무조건 형태적 안정감을 주게 돼. 이것도 확인할 게 아니야. 요 앞에 것만 확인하면 돼. 자, 색채어를 반복하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이것도 무조건 맞아, 뒤에 거. 색채어면, 봐봐, 잠깐만.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거는 색채어 맞나요? 하얀 눈. 이거는 색채어 쓰였나요? 네, 그런 색채어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눈도 그렇고 하얀 눈도 그렇고 색채 이미지는 가지고 있나요? 네. 하얀색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맞는데 색채어는 얘는 틀리고 얘는 적절합니다. 요거 말장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틀리게 할 수 있다. 핸드폰 안 추워? 어? 네. 자, 열거의 방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놓는 거. 예, 여러 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은. 자,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아까 기억은 뭐였죠? 진달래꽃, 임에 대한 사랑, 그 희생적 사랑을 얘기를 해요. 대비가 뭐니, 대비가? 네. 반대돼야 되는데, 기억이란 소재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소재입니다. 니은은 뭐지? 니은 밑줄 친 게? 산수유나무, 칭찬하는, 예찬하는 대상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표상. 표상이 무슨 뜻인지 아니? 별거 없습니다. 상징하는. 그래, 나타내는 정도로 해도 나쁘지 않아. 말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훈을 주는 대상이고 인식을 전하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만 잠깐만 볼게요. 보기 박스 한 번만 읽어보죠. 좋은 내용입니다. 이 시는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겠다. 시상 무슨 뜻이라고? 내용. 시의 내용을 쓰여진 그대로의 내용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그네를 어두운 이미지로 인식하는 통념에서 벗어나 통념은 우리가 가진 상식,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노란 것과 동일한 색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그늘의 사전적 의미 중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이라는 내용과 연관지었을 때 산수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감각적으로 특히 어떻게 시각적 노란색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존재에게 위안과 배려를 베푸는 미덕을 예찬함으로써 예찬한다. 더불어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이루는 것은 농부의 농사의 밑됨으로써
인색한 인간과 대조되는 자연의 가치. 아까 사람들과 대조되는. 답.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늘을 통해 농사.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농부는 산수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말이 잘못됐어. 무슨 잠깐 쉬었다 하자. 오, 나이스 연철. 다시 시작. Recording in progress. 아까 좀 전에 수업했던 거 녹화가 안 됐어. 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프린트. 지금 야, 미스터 방. 기억나? 미스터 방. 너네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니야? 미스터 방 안 했나? 했어요. 커피 딴이랑 맨날 헷갈려. 자, 봅시다. 미스터 방입니다. 가보죠. 여기를 봅시다. 여기 후반 3번 문제 보기 박스 볼게요. 자, 풍자란 부정적 대상이 지니고 있는 모순을 발견해 나가는 비판적인 기법. 자, 풍자는 부정적 대상을 그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자세입니다. 비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최만식의 미스터 방은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세태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이 등장한다.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형. 누구랑 기억나? 너는 커피딴 리 같은 그런 사람인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 결국 결말에 실패해요. 그 인물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결여된, 가지지 못한, 결여는 뭐죠? 빠진, 오케이, 없는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풍자에 대해서는 뭐만 따져? 자기의 이익만을 따집니다. 이 작품에 쓰인 풍자는 대상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외양을 희화화하거나, 외양 뭐라고? 외모나 행동, 옷차림, 행동 말고 외모라고 할게요. 그냥 단지 간단하게. 희화화는 뭔가 조롱하는 거. 네, 코믹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거나 행동을 애둘러 빈정대거나 조롱함으로써 그 의도가 강화된다. 희화화, 이 작품에서 조롱하는 방법은 희화화, 애둘러 빈정대고 조롱하는 거. 직접 하는 겁니다. 왜 이어폰을 귀에다 꽂아? 자꾸? 방금 뺀 거야? 오케이. 좋아. 넘어가죠. 자, 짧게 들어있습니다. 원래 소설은 좀 더 긴데. 아까 지금 모의고사의 그 소설 지문의 분량을 봤으니까 알지만 그 정도 분량이 들어갑니다. 보통 모의고사는. 가볼게요.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근지 뭐라고 돼 있어요? 어이풀이? 출신이라고 할까요, 그냥? 출신은 미천하고 속에 든 것도 없고 속에 든 거 없다? 생각이 바닥이고 가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고는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생화는 직업이라고 해봐야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해봐야 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주고 징을 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 천업은 뭐예요? 천한 직업. 오케이. 천한 직업. 하늘의 직업. 코 삐뚤어지 코가 약간 살짝 휜? 이름은 삼복이. 자, 미스터 방이니까 제목이 성은 뭐겠어요? 방씨? 그래서 방삼복이에요. 방삼복. 이름이 천하네. 야, 그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응? 이름 가지고 안 돼. 자, 이 사람의 직업 뭐예요? 직업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 뭐? 구두. 구두 기 수선공 정도. 구두 닦기라고 해도 되겠죠. 개구리가 올챙이라고 생각 못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못된 놈 하고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백주사 사람 이름. 생각하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분개? 화가 남. 화가 나. 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변. 자, 뭔 소리인지 봅시다. 이 사람 보니까 백주사는 누구를 발칙한 놈, 고얀 놈이라고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대체 왜? 그래 가보죠. 그 이유를 그러니까 왜라고 내가 왜 질문했냐면 니들이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왜 방산복을 속으로 욕을 하고 있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 주사라고 하는 건 옛날 양반의 지체가 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뒤에 붙여주는 호칭 같은 거야. 약간 좀 그래도 이 사람은 가문이 있는 거야. 근데 방산복은 어때? 아까 뭐라 그랬어? 근지는 미천했다니까. 양반 가문의 집안의 사람은 아닌 거야. 한편으로는 그 콧빛들의 삼복이가 이런 별명 같은 것도 되게 사람을 좀 격화시키는 얕잡아 보는 명칭이죠.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 들어갔단 말인지 선영은 선조들의 무덤, 선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선조들의 무덤에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되고 하여 가지고는 어느 유희죠. 미시다방이 됐어. 미스터방, 구리다방. 갖은 호강을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기광? 아주 기운이 뻗쳐서 막 이러니 원래 무슨 직업이었어 직업이? 그래서 구두닦기였던 콧빗둘이 방산복이었던 사람이 구두짝 깨매졌던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도 미스터 방이라는 존재가 돼서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어 갖은 호강을 다하는 사람이 됐어. 그게 뭐 한 거야? 백주사는? 부럽고 화가 나는 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해. 왜 안타까워? 뭐가 안타까운 걸까? 사람의 운세는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 감탄도 아니치 못하였다. 감탄했단 얘기야. 세상 일 신기하다고 감탄한 거야. 신기한 거 됐어. 자, 부러움은 알겠어. 안타깝다는 건 뭘까? 자기는, 백두사 본인은. 저기는 아우도 자, 이때 안타까움 좀 더 읽어봅시다. 백선 속으로 저기서 코핏들의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 일종의 발전. 발전이라기보다 좀 잘 나가는 게 뭐죠? 출세는,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바람이 났다거나 조어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고 곡절은 뭐냐면 이유,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라고 누가 설명해 주는 겁니까? 백주사 아니 백주산 몰라. 어떻게 되는지. 서술자가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서술자가 방산복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출세했나? 보고 있니? 네? 너 손 들어봐. 네? 저거 진짜. 야, 핸드폰 내놔 일로. 여기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진짜. 자, 자 옆에. 자 봐. 뭐 급해? 급한 거야? 급한 거야? 자 이거 봐 그러면. 자 담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 약간 총기가 좀 좋아서 약간 눈치가 빠름 정도로 갈까요? 일찍이 영어 말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뭐냐? 1945년 8월 15일 뭐죠? 광복입니다. 갑자기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요. 이날도 신기로 장수 방산복은 자 신기로 장수가 옛날에 신을 꿰는 구두수성공을 옛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로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며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구두에다가 왜 징을 박았냐면 구두 뒷굽이 닳잖아. 걷다 보면 달면 그거 나중에 갈아가지고 다시 껴야 되잖아. 지금이야 구두 새 걸로 사지만 맨날 비싸니까. 그 아끼려고 밑에 징을 봐서 쇠 같은 거 살짝 박아 놓으면 그게 덜 달게 하잖아. 쇠가 다니까. 고무는 덜 달게 만드니까. 그런 거야.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왜? 이거 이상한 거야. 그 당시 8.15 광복을 맞이한 우리 조선민족은 다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윤석열 계엄 뭐 그렇게 했다가 탄핵됐을 때 당연히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전 국민들이. 너네 안 좋아했어? 하면 다고 또 탄핵됐을 때? 자, 봐.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 달리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 아파 미맛살 쳐. 이맛살이 뿌려지고 오히려 성가시고 왜? 왜 이렇게 광복이 싫었을까? 아까 어떤 인물이었어? 자기한테 득이 돼 안 돼? 자 볼게. 몰려다니며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며 정신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쳐서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뭐야? 독립됐다고 배부르게 먹고 사나? 독립이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주나? 하고 그는 두령거리며 반감이 솟았어. 부정적 감정이. 왜? 독립이 돼서 누가 줄었어? 손님이 없어. 줄었어. 그래서 뭐야? 돈을 못 벌어. 그래서 독립이 어떻게 돼? 반감을 가져. 지극히 어떤 인물이에요? 그렇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죠. 이기주의적이라고 하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안 좋은 거야. 근데 한번 이어서 봐봐. 2, 3일 지나면서부터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도 해방의 혜택이 나눠졌다. 뭔데?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 누구죠? 일본 경찰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땐 함부로 돈을 비싸게 받을 수 없었던 거야. 왜? 가격 통제를 했어. 너무 비싸게 받으면 순사한테 잡혀. 혼쭐이 나. 근데 없어. 그러니까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차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거죠. 옳다.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하면서 가격을 높여가지고 구두수선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돈을 바가지로 씌워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자 시간대 흐름을 잠깐 봅시다. 2, 3일 지나면서 며칠이 못 가서 어쨌든 독립할 만한 것보다 지금 10개를 봐가지고는 5원이나 받아먹어. 50전년이나. 면을 못 가서 밤송 다시 해방을 저주했어. 왜? 삼복이 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면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가 누구냐면 도매상들이 자기한테 재료를 대주는 도매상들이 지 맘대로 재료값을 올렸어. 진 가족 고무실 모두가 5곱 10곱 5배 10배 거의 어떤 상태가 된 거야? 베네수엘라 상태가 된 거야. 베네수엘라가 돈을 싸들고 다녀도 담배 하나 사러 돈을 막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돈이 짐바브웨 베네수엘라도 그랬었어. 물가가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갑시다. 그러니 신기로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니 결국 도매상만 살찔 뿐이지. 자, 도매상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재료값을 올리는 바람에 소득은 전과 다를 바가 다시 똑같아졌어. 이런 옌벙을
그놈의 경제계는 다 어디로 가 되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한 다음 다시 독립을 욕하는 겁니다. 석양 때 저녁 무렵 신기루 괴짝을 상자를 어깨에 맨 채 구두 수선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괴짝. 홧김에 막걸리 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짓거렸단 얘기예요. 자, 얘기해 줄게. 이런 사람이 원래 일본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살았냐면, 살다가 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일본도 갔다가 돈 좀 벌겠다고. 일본에 갔더니 뭐 먹을 거 살 거 없어서 중국도 갔다가, 맨 처음에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 왔냐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떠돌면서 영어를 조금 배운 거야.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뭐냐면 신발 장수를 하다가 광복이 터진 거지.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으로 있는데 누가 있냐면 어느 미국인 장교가 시장 통해서 물건을 사려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물건을 잘 못 사고 있는 거야. 그때 방산복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해가 조금 되니까 가서 영어를 좀 해가지고 장사꾼이랑 통역을 해서 딱 해줬더니 그 장교가 미군 장교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 다음부터 내 개인 통역관 해. 개인 통역관 되면서 양복 딱 빼입고 그 장교의 어떤 뒷배로 집도 사고 뇌물도 받아서 누구 소개시켜주고 막 이런 거야. 고작 통역 정도 해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몰락해요. 나중에 몰락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런 거야. 그런데 이때 백두산은 방산복이 못 나갈 때 시골 고향의 어른이었어. 이 집이 아들이 친일파야. 친일파로 재산을 엄청 벌었어. 근데 광복이 됐잖아. 동네 주민들이 다 쳐들어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재산 빼앗고 이러는 바람에 완전 몰락해가지고 서울로 쫓겨나왔는데 서울에서 방산복 우연히 만나서 방산복한테 뭘 부탁하고 싶은 거야. 자기 뺏겼던 물건이나 재산 다 되찾고 싶어서 부탁하려고 만났는데 그러면서 방산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볼 때 너무 부러우면서 얄미운 거. 자기한테 막대하거든. 반말하면서. 그런 장면 다 생략해서 얘들아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풀고 끝낼게. 문제 풀어봐. 아이고 졸려 이제 지쳤어. 1번부터 3번까지. 봤어? 1번부터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영민이? 음. 근데 오늘 수업이 없을 텐데? 자, 집중해서 풀어봐라. 요거 이렇게 해서 진도가 얼추 끝나면 문법 쪽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교재. 끝내고 문법. 다 풀었어? 빨리 갔다 와. 네. 호령아, 어디가 다 안 풀어? 할 일은 좀 있다고 이거 풀어. 모른다는 질문. 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미용실 너네 아빠랑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근데 우리 왜 똑같다. 아니 너 진짜 같다. 버스는 네가 해. 진짜 같다. 아니 근데 헬스는 여러 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랑 와 뭐가 문제? 싶었어. 내 부분 말고 내 부분 어제 미술 공부 나왔어. 어제 대구에 진짜 얘기 거의 막 대구에 진짜 얘기. 그래서 오늘 무슨 소리야? 잘 먹었는데. 알았어. 말도 안 되는 거. 채점해도 돼? 네. 끝 남았어? 유준아. 어, 오늘 날짜, 양력은 날짜가 났는데, 그때 생일을 안 해. 어. 어, 고마워. 어, 누군데, 옆에? 누군데, 동광이? 너 오면 혼난다 그래. 난 수업이야. 음, 네. 자, 채점하고 끝냅니다. 보죠. 자, 1번의 답은, 예, 1번에 4?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백주사가 욕하면서 속으로 저거 시골에서 고향에 살 때는 천한 집안의 자식인 애가 이제 8.15 광복 이후에 그 미 장교의 통역이 되어 잘 나가게 됐다고 막 함부로 해. 막 이런 게 현재고 광복날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 맞습니다. 액자식 아니고요. 자, 다음 2번의 답은 자 봅시다. 2번의 답은 2번이에요. 언어 유희가 뭐냐면 말장난인데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나오죠. 비슷한 발음 이해해가지고 여기 1번은 뭐냐면 속담을 통한 건 맞는데 지체 높은 인물이 몰락하게 된 처지가 아니라 미스터 방이 지체가 낮았었는데 출세하게 돼서 자기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요. 디귿 반어적인 표현 중에 중심인물의 처지변에 대한 예찬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비속어는 욕이에요. 욕을 통해 시대적 현실에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변해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죠. 변해버렸다고 불만인 거, 자기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불만을 하는 거지. 광복이 됐다고 불만을 듣는 거니까.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에 지닌 자신의 인식이 전환되었다. 타인과 대화 미응? 타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어려웠어?
예, 졸려. 답은 2번입니다. 한번 보자. 강상봉이 영어 마디나 익히는 것을 통해 성공했다는 것은 인물이 보인 처세술이 그의 민족의식과 모순됨인데 잘 봐봐. 강산복은 민족의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다시. 민족 의식이 안 좋. 아니 봐봐. 설명 자체가 그 인물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아예 없어. 근데 처세술과 그의 민족의식이 모순된다고 한다면 그 방산복은 민족의식이 있어야지만 모순되든가 말든가 하겠지. 납득이 안 돼? 아니 진짜 결연의 주제는 좀 민족 의식이 엄청나게 낮다는 건 그거랑 반대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봐. 영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영어 통해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민족의식과는 무관하지. 아예 처세술이 무슨 뜻하는 게 어긋난다는 뜻이야, 모순은. 근데 이것도 말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는 민족의식 자체가 없어. 광복이 된 게 우리 민족적으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뻐하지 못해. 역사의식도 결여돼 있어.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모순될 어긋나고 부딪힐 민족의식 자체가 없는 인물. 그래서 답은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됐습니다. 네, 저 주고. 아니, 양력 생일을 어떻게 알지? 저거 카톡에 생일인데. 고마워. 똥우야, 다음 시간에 꼭 늦지 말고 와. 그래, 이거 듣고 필기 좀 열심히 하자. 너무